자, 인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매주 수요일 행복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가정문제 전문가를 모시고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생 모두의 행복을 논해주고 계신 행복한 만남, 오늘의 주인공, 자, 공감복지 인천에서 함께하는 미래가족 성장연구소의 소장 패밀리 디자이너 서현석 박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우셨어요. 덕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서두르거든요.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편안하게. 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 그 공감 로그인의 서현석 박사님이 이제 분가를 하십니다. 제 프로그램에 이제 코너에서 조그맣게 진행을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이제 토요일 날로 이동을 하셔갖고 본인의 오롯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갖고 공감 로그인이라고요. 아주 제목을 걸고 서현석 박사님이 이제 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무튼 네.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가족을 디자인해 주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테판 비폴터의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5가지 유형의 아버지를 이제 소개해드렸고,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그 배려하는 멘토형을 제가 이제 오늘 하기 위해서 이제 제외시켰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그리고 시한폭탄형 아버지, 부재형 아버지, 수동형 아버지의 반대 개념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 아버지를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아버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려하는 멘토형이 이제 요 4가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유형을 성취지상주의 아버지, 시한폭탄형 아버지, 또 부재형 아버지, 수동형 아버지,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되는 그렇죠. 네. 긍정적인 아버지. 네. 네. 저도 포함이 되는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번 예.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는 이제 그 단박형 아버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시한폭탄형 아버지의 반대 개념은 온유절제형 아버지. 네. 그리고 이제 부재형 아버지의 반대 개념은 이제 부자 동행형 아버지. 그 수동형 아버지는 그 열정형 아버지로 이제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유형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4가지 긍정적 유형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서 그 내용에서 이 4가지 긍정형 아버지를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의 반대 유형, 네. 단박형 아버지. 어떤 유형의 아버지입니까? 예,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외모를 추구하고 성취에 대한 그런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아버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단박형 아버지는 그 사전적인 그 개념으로도 보면 아주 이렇게 욕심이 없고 순박한, 이걸 우리는 단박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의 반대 개념은 바로 이 단박형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손흥정 선수의 그 아버지께서 이제 평상시에 두 아들에게 이제 뭘 강조했냐면 인파 출명 저바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실질적인 가르침을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아시겠지만 분데스리가 독일에 진출했을 때 그 함부르크 SB의 소속으로 이제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이제 FC 킬런과의 경기였어요. 지금도 적어도 그 첫 골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18세 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첫 골을 데뷔 골을 넣었을 때 정말
저희가 보더라도 환상적인 골이었어요. 네. 그날 어떻게 했냐면 경기가 끝나고 손흥정 감독이 아들에게서 그 패블릿 PC를 뺏었어요. 예, 오늘은 이 패블릿 PC를 아빠가 가지고 간다.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 이유가 있었죠. 뭐냐면 이 아무래도 좀 그 이 대단한 그 분데스리가의 데뷔전에서 축구를 집어 넣은 거에 대해서 네. 얼마나 흥분되고 스스로도 감동이었겠어요. 이거를 계속 그 화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기에 심취가 돼서 빠질까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골의 환상을 갖지 않기 위해서 네. 그걸 이제 피블릿 PC를 갖다가 수거를 했고요. 2023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이제 그 손흥정 감독에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흥정 감독이 딱 한마디로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흥민이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네. 말한 거. 정말 이런 모습들을 평상시에 이 책에서 보면은 손흥정 감독이 이 성취지상주의형의 반대가 되는 네. 정말 단박형 아버지의 모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력을 열심히 쌓아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네. 너무 그 성공에 도취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혹자분들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저 정도면 그래도 월드 클래스급인데 뭐 어느 정도 좀 인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닐까. 네. 다소 이제 좀 지나치듯 하지만 그 지나침이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정 감독의 일화 단박형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참 이해는 갑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제 아들이 뭐 상 받아오고 그러면 기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잘했다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러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상을 받아오면은 상장 상패를 분리수거하고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야, 이게 정말 아, 네. 신념이 대단한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저렇게 정말 냉정할 수가 있을까? 이게 단박형 아버지, 욕심 없고 깨끗한 아버지,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욱하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의 대비되는 유형.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 시한폭탄형 아버지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온유절제형 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이제 아버지들께서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드러내는 감정 표현으로 이렇게 욱하게 되는데 일단 자녀의 모습이나 가족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일단 목소리부터 먼저 크게 하고 보는 그리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시한폭탄형 아버지는 늘 자녀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제 이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온유절제형 아버지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너 왜 그랬어? 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리고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온유절제형 아버지입니다. 화를 내거나 욱하기 전에. 그래서 온유절제형 아버지의 상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 그 행동을 질책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생각해?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를 연료 삼아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렸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이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이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좀 다독이면서 우리 아빠들이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나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를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영화의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은 그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씀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지만 네. 시행착오하지 말고 똑바로 잘 살라고 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제가 스스로 느껴볼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딱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하는데 맞아요. 딱 치고 들어올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좀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얘기 할까 말까 그러다 참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제 지나가 버리면 네. 잘했다. 아이 그러면. 잘했구나. 이거 내가 예. 그때 얘기했으면 예. 쟤랑 나랑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 갈등의 순간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지금부터 항상 입이 간질간질할 때는 물을 마시세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네. 자, 이게 저도 이게 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자, 이번에는 이제 욱하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 욱하는 게 뭐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이 결국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화내고 욱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 욱하는 감정이 나올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참고 하는 이런 아버지, 온유절제형 아버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러기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Think twice.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네. 그래서 이 아버지 부모님이 되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역지사지. 좋습니다. 뭐 이런 네. 말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수동형 아버지에 대비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열정형 아버지입니다. 예. 열정.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관계에 소극적인 아버지가 이제 수동형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동형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이제 소극적이고 인간관계에 그리고 이제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대로 되는 그 열정형 아버지는 일단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과 그리고 열정적인 신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부모에 대한 자존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형 아버지는 굉장히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아버지로 이제 아이들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데 이 열정형 아버지로서의 손흥정 감독은 어떤 것을 지향했냐면 그가 이제 그 책에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책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능력은 없지만 좋은 지도자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 생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참 굉장히 손흥정 감독의 책을 보면서 엄청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년에 책을 100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네, 100권. 야, 보통 이렇게 이 학자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100권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00권을 읽고 나서 그 100권 중에서 30권을 선별을 한대요. 네. 그리고 그 30권에 정말 우리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밑줄을 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훈련하고 하느라고 일정이 있으니까 책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 독서를 못하는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아들에게 밑줄을 쳐서 그걸 읽게 하는 정말 열정형 아버지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네. 이것만은 꼭 보아라. 그렇죠. 네. 대단한 아버지. 예. 네. 그래서 열정형 아버지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성숙하는 아버지. 자, 그러니까 그 밑줄을 쳤을 때는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 감동이 있는 부분을 아버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도 그렇죠.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 뭐 자연스럽게 어떤 이 함께 성장하고
가족과 함께 성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본질을 벗어난 얘기인데요. 손흥민 씨가 손흥민의 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이미 네. 결혼을 하셨대요. 네, 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답니다. 네. 이제 독립된 생활을 하니까 네, 네, 이제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하겠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시질 않았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고부 갈등이 이제 자주 보는 데서도 시작되거든요. 네. 또 부모의 욕심은 자꾸 보고 싶어하고. 네. 근데 그렇게 냉정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진짜 제가 그 중요한 게 자녀를 떠나 보냄이 중요하잖아요. 독립시키는 거. 그것도 그렇게 실천을 하셨군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 어렸을 적에 왜 자녀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 뭐 저도 그랬어요 사실.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애가 먹다 떨어뜨리면 사주자마자 떨어뜨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정말 속상한 건 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네. 아이스크림 먹기도 전에 쏟았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이를 생각 안 하고 내가 돈 주고 사줬는데 쏟은 거부터 야단을 쳐요. 똑바로 하지 바보같이 왜 그걸 흘려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아이는 얼마나 아까울까. 자기 그럼요. 먹고 싶은 거는 부모님한테 졸라서 사달라고 했는데 쏟았으니.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얼마나 안타깝니, 너 먹고 얼마나 싶은 거 속상했니.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네. 이제 세상이 이만큼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네. 정답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우리 박사님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이런 교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마지막 유형은 이제 배려하는 멘토형 마지막 유형은 부자 동형형 아버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을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좋은 교사, 물론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좋은 교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교사는 사제 동행하는 선생님이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데 사제 동행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면 부모는 가장 좋은 부모는 부자 동행 부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정 감독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 감동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시간만큼은 원 없이 함께 보내는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라고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났대요. 새벽 3시에. 예. 정말 그렇게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 새벽 시간에는 이제 자기 개인 일을 보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가족들에게 할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보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 보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함께 지내주고. 그렇죠. 야, 부지런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항상 지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뛰는데 내가 어떻게 안 뛸 수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을 10바퀴 돌아라가 아니라 10바퀴를 같이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바퀴 돌아 이게 아니라 10바퀴 같이 돌까? 네. 이건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훈련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아버지가 뛰니까 내가 안 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단박형 아버지 그리고 온유절제형 아버지 열정형 아버지 그리고 부자 동행하는 아버지의 요소를 저는 이 손흥정 감독의 책에서 그대로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 요거를 오늘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6차례에 걸쳐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쭉 이제 해주셨잖아요. 저도 배우고 많은 분들도 함께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제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을 하십니다. 분가를 하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9월부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공감 로그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현석 박사님이 마음껏 나래를 피실 예정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서현석 박사님과 함께 행복한 만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